지금 멈추지 않으면 3개월 뒤 몸과 마음이 눈에 띄게 무너집니다. 저는 30년간 노화와 생활 습관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연입니다. 60대의 하루 습관이 앞으로 10년의 걸음을 결정합니다. 평균 수명은 길어졌지만 건강하게 스스로 걷는 기간은 습관 하나에 갈립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75세에도 계단을 거뜬히 오르는 분이 계신, 반면 68세인데도 화장실 가는 것조차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6가지 일상 습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한 노화의 갈림길과 되돌리는 순서를 정확히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더 무겁고 계단 내려갈 때 유난히 불안하셨다면 지금이 마지막 안전선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다음 계절에는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시면 2주 안에 몸의 반응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거창한 장비나 비싼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집에서, 동네에서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에게는 동년배 친구처럼 지내는 이모가 있습니다. 남편을 돌보다가 본인 생활을 모두 멈춘 뒤부터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았죠. 74세 이모는 밥맛이 줄고 대화도 짧아졌습니다. 처음 뵀을 때 이모는 문 앞까지만 나와도 숨이 차다고 하셨어요. 계단은 아예 포기한 지 오래였고 밤에는 2~3번씩 깨서 다시 잠들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권한 건 거창한 처방이 아니었습니다. 점심 전에 햇빛 20분, 난간 잡고 계단 내려가기 5회, 저녁에 달걀과 생선 1가지 추가, 주 2회. 동네 모임에서 본인 이야기를 3분만 꺼내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런 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하지만 한 주, 2주 지나면서 이모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달쯤 지나니 걷는 보폭과 표정이 먼저 달라졌고 모임을 빠지지 않는 게 자랑이 됐습니다. 지금은 혼자서 시장도 다녀오시고 무엇보다 웃음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이런 작은 변화를 누구나 바로 따라 하실 수 있게 순서를 잡아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상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3개월 뒤 완전히 다른 몸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간에 멈추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 순서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앞으로 1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방법들을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씩 짚어볼게요. 하루 중에 의자에만 머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체 근력과 균형 감각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앉아있는 자세가 편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부터 이미 몸은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내 노인 건강 추적 자료에서도 오래 앉을수록 기능 저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만난 박영수 68세님은 식사 후 바로 TV 앞에 앉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침 먹고 앉고, 점심 먹고 앉고, 저녁 먹고도 앉아 계셨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일어설 때 허벅지가 후들거리고 보폭이 점점 짧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식사 후 30분 걷기를 시작하신 뒤로 보폭과 속도가 눈에 띄게 회복됐습니다. 처음엔 10분도 힘들어 하셨는데 한 달 뒤엔 혼자 동네 한 바퀴를 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식사 후 10분만이라도 걷기를 시작해보세요. 전화 통화는 서서 하시고 TV 광고 시간에는 꼭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다만 무리한 속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실내에서 걸으실 때는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꼭 신으세요. 오늘 여러분은 몇 분이나 연속으로 앉아 계셨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햇빛입니다. 낮의 밝은 빛은 기분과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 흐름을 바로잡아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세요.
국내 수면 연구 학회와 해외 고령층 생활 연구에서도 낮 시간 빛 노출이 수면 질과 우울감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자 73세님은 낮에도 집안이 어두워서 하루 종일 커튼을 치고 계셨어요. 밤에는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뒤척이시고 낮에는 졸음이 쏟아져서 소파에 누워 계셨죠. 그런데 오전 산책 20분만 시작하셨는데도 낮 졸림이 줄고 밤 수면이 깊어졌다고 하세요. 지금은 매일 아침 10시쯤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게 일상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전 10시 전후로 15분에서 30분 정도 걷거나 창가에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강한 자외선 시간대에는 모자와 긴 소매로 피부를 보호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얼굴에 햇빛을 마지막으로 받은 시간이 언제였나요? 그리고 운동은 꾸준하게 가볍게 하셔야 하는데 특히 내려가기 근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계단 내려가기는 낙상과 직결되는 하강 근력을 단련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국내 재활연구 분야와 해외 균형 훈련 자료에서도 이런 편심성, 근력 강화가 보행 안정에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제시되고 있어요. 정미라 76세님은 계단만 보면 무서워서 엘리베이터만 타셨습니다. 한 번은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계단을 내려가야 했는데 두 손으로 난간을 꽉 붙잡고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셨대요. 그 뒤로 주 3회 난간 잡고 계단 내려가기 연습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3계단도 무서웠는데 지금은 5층까지도 혼자 내려가실 수 있습니다. 하반신 떨림도 많이 줄었고요. 여러분도 난간을 꼭 잡고 5회 정도 내려갔다 올라오는 연습을 해보세요. 의자에서 10회 일어나기, 발 뒤꿈치 들기 20회도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어두운 곳에서는 절대 하지 마시고 손잡이는 필수입니다. 어지러우시면 즉시 중단하셔야 해요. 오늘 여러분은 계단을 피하셨나요? 아니면 연습하셨나요? 그 다음 이야기는 식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끼니마다 단백질을 채워야 합니다. 근육과 의욕을 지탱하는 재료는 매 끼니 필요한 거예요. 한 번에 몰아먹는다고 해서 몸에 저장되는 게 아닙니다. 국내 영양학회와 해외 고령 영양 권고 기준을 보면 체중 1kg당 단백질 1.0에서 1.2g 수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아준 70세님은 아침을 거의 안 드시고 점심도 국수나 빵으로 간단히 때우셨어요. 그러다 보니 허벅지가 점점 가늘어지고 기력이 떨어지셨죠. 그런데 아침에 달걀 하나와 두유 한 팩을 추가하시고 점심에 생선이나 두부를 꼭 넣으신 지 6주 만에 허벅지 둘레가 눈에 띄게 회복됐습니다. 계단도 덜 힘들어지셨고요. 여러분도 아침에 달걀 1개, 점심에 생선이나 두부, 저녁에 살코기나 콩류를 드셔보세요. 씹기 어려우시다면 요거트와 두유로 보충하시면 됩니다. 다만 통풍이나 콩팥 문제가 있으시다면 양과 종류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신 식사 중에 단백질이 들어간 접시는 몇 번이었나요?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말하고 발표하는 겁니다. 듣기보다 말하기와 글쓰기가 뇌를 훨씬 더 강하게 자극합니다. 국내 인지 건강 프로그램과 해외 집단 활동 연구를 보면 사회적 상호작용이 인지, 저하 속도를 늦춘다는 결과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오은정 72세님은 남편이 돌아가신 뒤로 말할 사람이 없어서 하루 종일 혼자 TV만 보셨습니다. 표정도 점점 굳어지고 말수도 줄어드셨죠. 그런데 동네 모임에 나가서 3분 발언을 꾸준히 하기 시작하면서 표정과 어휘가 풍부해졌습니다. 지금은 모임에서 먼저 손을 들고 이야기하실 정도예요. 여러분도 주 2회 모임에 참석해서 본인 이야기를 3분 정도 준비해보세요. 하루 5문장 일기를 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공부만 하시면서 고립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번 주 여러분의 목소리가 울린 공간은 어디였나요? 마지막으로 돌봄은 절대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장기 돌봄을 혼자 감당하면 몸과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국내 복지 현장 자료와 해외 가족 돌봄 연구를 보면 과부하가 낙상, 우울, 사회적 단절과 직접 연결된다는 결과가 계속 나옵니다. 최성호 75세님은 중풍으로 쓰러진 아내를 5년 동안 혼자 돌보셨어요. 본인은 병원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셨죠.
그러다 허리도 나빠지고 우울감도 심해지셨습니다. 그런데 지역 돌봄 자원을 알아보고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면서 주 3회 산책 시간을 되찾으셨어요. 지금은 친구들도 다시 만나시고 표정도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여러분도 지역 돌봄 제도를 꼭 문의해보세요. 주 1회는 반드시 본인 시간을 확보하시고 가족 회의로 역할을 나누세요. 죄책감에 모든 일을 떠안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간 일정표에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은 몇 칸이나 있나요? 이제 이 6가지를 더 쉽게 실천하도록 확장해서 정리해 볼게요. 먼저 아침 루틴부터 만들어 봅시다. 기상 후 1시간이 하루의 활력과 밤 수면의 질을 좌우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급하게 움직이시는데 이게 위험해요. 기상 직후에는 혈압도 불안정하고 관절도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거든요. 일어나시면 먼저 침대에 앉아서 30초 정도 심호흡을 하세요. 그 다음 물 한 컵을 천천히 드시고 창가로 가서 스트레칭 3가지를 해보세요. 목 돌리기, 팔 올리기, 허리 좌우로 기울이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15분 정도 햇빛을 쬐면서 가볍게 걷거나 서 있으세요. 아침 식사는 꼭 단백질을 포함해서 드세요. 달걀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루틴을 2주만 지키시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첫째 동작은 무엇으로 정하시겠어요? 낮 시간 동안에는 앉기를 나눠서 하셔야 합니다. 30분마다 2분만 서 있어도 혈액순환이 달라집니다. 계속 앉아 있으면 다리로 가는 혈액이 정체되고 근육도 긴장을 잃게 되거든요. 핸드폰 알림을 30분마다 맞춰두세요. 알림이 울리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리 걷기라도 2분 해보세요. 전화 통화는 서서 하시는 걸 습관으로 만드세요. TV 볼 때는 광고 시간에 꼭 일어나서 스텝 터치를 10회 정도 해보세요. 어지러우시면 바로 쉬셔야 하고요. 이렇게 하루에 10번만 일어서도 앉아있는 시간이 훨씬 줄어듭니다. 오늘 알림을 몇 번이나 울리게 하실 건가요? 계단 내려가기는 안전하게 훈련하셔야 합니다. 하강 근력은 매일 조금씩 길러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집 근처에 난간이 있는 계단을 찾으세요. 처음에는 난간을 두 손으로 잡고 5계단만 내려가 보세요. 시선은 한 계단 앞을 보시고 발 전체로 착지하세요. 발끝만 닿으면 중심을 잃기 쉽습니다. 하루에 2번, 아침 산책 후와 저녁 산책 후에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절대 어둡거나 사람이 혼잡한 곳에서는 하지 마세요. 2주쯤 지나면 난간을 한 손으로만 잡고도 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연습하기 좋은 계단은 집 근처 어디에 있나요? 끼니별로 단백질을 나눠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나눠 먹는 게 근육 합성에 훨씬 유리해요. 아침에는 달걀 하나, 점심에는 생선이나 두부 한 조각, 저녁에는 콩이나 살코기를 드세요. 간식으로는 요거트나 치즈 한 조각을 드시면 됩니다. 씹기 힘드시면 두유나 부드러운 두부를 선택하세요. 다만 짠맛과 기름기는 조절하셔야 합니다. 생선은 구워서 드시고 고기는 삶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내일 장보기 목록에 무엇을 추가하시겠어요? 달걀, 두부, 생선 중에서 하나만 더 사셔도 됩니다. 대화와 발표는 습관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말로 표현하는 활동은 전두 영역과 정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직접 만나는 접촉을 꼭 섞으세요. 주 2회 모임을 미리 예약해 두세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3분 이야기를 미리 메모해 가세요. 오늘 있었던 일, 텔레비전에서 본 뉴스, 자녀 이야기 뭐든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5문장씩 일기를 써보세요. 긴 글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뭘 먹었다, 날씨가 어땠다, 기분이 어땠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2주만 하시면 말이 훨씬 매끄러워지고 생각도 정리가 잘 됩니다. 이번 주 누구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줄 건가요? 의미 있는 일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익 활동이 아니어도 목적이 있는 역할이 의욕을 지켜줍니다.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되고 주 3일 이하로 시작하세요. 시간제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봉사활동도 좋고 후배들에게 본인 경험을 전해주는 멘토 역할도 좋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돕거나
경로당에서 프로그램 진행을 도우실 수도 있어요.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누가 필요로 할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돌봄 역할도 나눠야 합니다. 계획표가 있어야 번아웃을 막을 수 있어요. 무계획으로 버티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가족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세요. 요일별로 누가 무엇을 담당할지 주간표를 만드세요. 지역 차원도 알아보세요. 주간보호센터, 방문 요양, 식사 배달 서비스 등 생각보다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복지관에 전화 한 통만 하셔도 안내받을 수 있어요. 돌봄과 본인 시간을 7대 3으로 나눌 수 있나요? 처음엔 8대 2라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본인 시간을 늘려가세요. 저녁 루틴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밤에 밝은 빛을 줄이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깊은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됩니다. 취침 2시간 전부터는 밝은 조명을 줄이세요. 간접등만 켜두셔도 됩니다. 핸드폰 화면도 어둡게 조절하세요. 늦은 시간 커피나 녹차는 피하시고 과식도 하지 마세요. 잠들기 전에는 종이책을 10분 정도 읽으세요.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이 눈에 부담이 덜합니다. 그리고 발목과 허벅지를 가볍게 이완하는 스트레칭을 5분 해보세요.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천천히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을 재우는 마지막 동작은 무엇으로 정하시겠어요? 이제 오늘 내용을 한 장에 묶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70대를 가르는 핵심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상식이 있었어요. 무조건 많이 움직이면 좋다. 끼니는 가볍게만 먹어야 한다. 돌봄은 가족이 다 해야 한다는 생각들이었죠.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그게 아닙니다. 가벼워도 꾸준한 움직임이 중요하고 끼니마다 단백질을 챙기셔야 하며 햇빛과 수면 리듬을 지키고 말하고 쓰는 활동을 하시고 돌봄의 짐을 나눠야 합니다. 만약 이런 관리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보폭이 줄어듭니다. 밤잠이 흐트러지고 낮에는 졸음이 쏟아집니다. 계단이 무서워지고 외출이 두려워집니다. 표정이 굳어지고 대화가 짧아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3개월만 방치해도 몸과 마음이 눈에 띄게 무너지는 걸 저는 현장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단이 덜 두렵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가볍습니다. 밤에 깊이 잠들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납니다. 표정이 환해지고 웃음이 늘어납니다. 대화가 다시 길어지고 모임이 기다려집니다. 보폭이 넓어지고 걷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혼자서도 장을 보고 동네를 산책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바로 이 차이가 앞으로 10년을 결정합니다.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가장 빨리 변화를 본 방법 하나를 오늘 당장 제안드립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점심 전 20분 햇빛 걷기, 저녁에 단백질 1가지 추가, 그리고 난간 잡고 계단 내려가기 5회입니다. 이 3가지를 딱 2주만 이어가 보세요. 2주 뒤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가벼워지고 밤에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며 계단 앞에서 망설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비싼 프로그램에 등록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6가지 요소를 하나씩 실천하시면 3개월 뒤 완전히 다른 몸 상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넘어짐을 막는 집안 환경 정리 방법과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서, 침실에서, 주방에서 어떤 부분을 바꿔야 하는지, 어떤 소품을 활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균형 훈련까지 전부 보여드릴게요.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세요. 오늘 내용 중에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햇빛 걷기인가요? 단백질 추가인가요? 아니면 계단 연습인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실천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세요.